안녕하세요, 플랜트리입니다. 오늘은 집을 잘 짓는 회사하고 못 짓는 회사하고 구분하기가 딱 좋은 공정, 토대공사입니다. 안정된 인발력. 벌써 이 영상이 플랜트리 시공 매뉴얼 3번째 영상인데요. 관심 있는 분은 다른 매뉴얼도 보시면은 여러 공정의 자세한 설명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랜트리의 토대 디테일은 17년도에 이미 제 블로그, 콜루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 토대는 뭐냐면은 기초 콘크리트하고 목구조 부분하고 연결해주는 부분은 토대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초와 목구조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은 토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 토대의 이 부분이 수평이 잘 맞아야 이 목구조 부분이 딱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바닥에 밀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의 수평을 5mm 이하로 맞추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목구조 하부의 수평을 잡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앙카의 너트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공중부양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트로 수평을 잘 맞춘 다음에 와샤를 놓고 토대목을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이렇게 아래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너트의 수평을 잡아놓고 나중에 하춤하는 방식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방수 시트를 시공할 수도 없고, 실실러라는 게 좀 말랑한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말랑한 재질에 이렇게 굳은 콘크리트 위에다 실실러를 놓고 토대목이 딱 올라가야 밀실하게 되는데, 고정한 다음에 사춤하는 경우에는 방수 시트하고 실실러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회사의 주택을 시공했을 당시에 일본 제품 중에는 이렇게 딱지처럼 생겼습니다. 1mm 딱지, 2mm 딱지 두께가, 그런 걸 바닥에 놔가면서 본드로 붙이면서 놔가면서 토대목 하부의 높이를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딱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슷한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에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높이에 맞춰서 여러 개 깔면서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었죠. 잘 맞는 것보다는 덜 좋지만 이렇게 썩지 않고 빠지지 않는 쐐기로 고정해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쐐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인데, 기초의 수평이 이렇게 맞지 않고 울퉁불퉁한 경우에, 나무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서는 경우에 이런 쐐기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앙카랑 너트를 고정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제일 안 좋습니다. 나중에 사춤하게 되는데, 당연히 실실러 넣을 수 없고 방수 시트 또 넣을 수 없고, 이렇게 떠 있으니까 제대로 힘을 받지도 못하고 차후에 이 쐐기들이 썩어가지고 빠지게 되면 이렇게 치마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될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아마 토대목의 수평을 맞추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비용이 제일 싸게 들 거예요. 기초의 수평을 맞춰야 한다는 걸 모르는 시행사에서는 목수팀에게 강요하죠. 수평을 잘 맞춰라. 그런데 목수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초의 수평을 맞추는 부분에 비용이 산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일 싼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에서 잘 해야 될 일을 이제 골조팀이라고 하죠. 목수팀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기초의 수평을 잡아야 한다는 일이 있다는 거를 그 본 시공사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기초의 수평을 잡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조용으로 나온 쐐기들은 그런 건 괜찮은데 목재 쐐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목재 쐐기 시공사는 피해라. 대패질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초의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목을 올려놓고 그 수평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대패로 깎아요. 높아진 부분을 깎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걸 대패질인데, 대패질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엮어줘야 되는데, 4x4라든지 4x6를 이용해서 대패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x제 이렇게 얇은 나무를 놓고 대패질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날아가가지고 그 남은 나무가 너무 얇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패질로 잘 맞춘다는 것도 굉장히 좀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부분을 그라인더로 돌을 깎아내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진이 일어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라인딩을 하는 사람의 숙련도가 굉장히 요구됩니다. 목재 같은 경우에는 더 깎게 되면은 그 나무를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깎을 수 있는데, 기초는 한 개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깎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러면 다시 잘 맞은 부분 다시 파서 그라인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기초 그라인딩이 저는 그 대패질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맞추기에 대충 하려면 어려운 관계도 없습니다. 날에 딱 수평을 맞춰가지고 전체 기초에 벽체가 쓰는 부분을 5mm 이내로 2-3mm 안으로 다 맞춘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다음 방식은 좀 작은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초라고 치고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벽체를, 토대를 바닥에 딱 밀착시키고 새끼등을 이렇게 세워요. 바닥에 물퉁불퉁하지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위쪽에 레벨을 튕겨가지고 위를 커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닥에 토대를 밀착해 놓고 벽을 세웠다가 라인을 튕기고 다시 잘라야 되는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생깁니다. 소규모 건물을 안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셀프 레벨링 몰탈 방식입니다. 셀프 레벨링 몰탈. 알아서 몰탈이 수평을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평면이 보시면 이렇게 거울같이 나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거울같이 나오고, 수평이 5mm 이내로 거의 대부분 들어옵니다. 1, 2mm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그 노력 대비 실패 확률도 적고 가장 깨끗한 그 수평면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 그 수평 몰탈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주택 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걔는 줄기초로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은 줄기초 위에다가 무수축 몰탈 부어가지고 수평을 잡는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 이후로 계속 무수축 몰탈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셀프 레벨링 몰탈에 관해서 패시브 협회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매트 기초와 판넬 사이 간극, 이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토대 수평을 잡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하고 셀프 레벨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험 성적표랑 그 셀프 레벨링 몰탈의 강도랑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랜트리는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수평 몰탈 작업으로 토대의 수평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에 방수 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초 바로 위에 방수 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수 시트가 시공된 윗면에는 이렇게 기밀 시트를 한번 투습 방수지를 한번 더 시공합니다. 투습, 습기는 왔다 갔다 하고 방수, 물은 못 들어가는 방수지를 토대목 하부에 놓고 벽에 서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포장합니다. 벽에 있는 방습지랑 연결합니다. 벽에 있는 방수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벽체는 물은 들어갈 수 없고 완전히 밀봉되듯이 보호받을 수 있죠. 그렇게 방수지를 올려서 벽면에 이음새를 내면 테이프도 잘 붙거든요. 근데 보통 벽면에 투습 방수지를 아래까지 내리고 기초 측면에 테이프를 붙이면 저는 기초 측면에 그 콘크리트가 가루 같은 게 이렇게 툭툭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부에 있는 방수지를 조금 올려가지고 벽에 있는 투습 방수를 내리고 여기에 테이프를 딱 붙이면 쫙 붙거든요. 더 확인하기도 좋고 완벽하게 밀봉하기도 좋아서 이렇게 싸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벽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목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투습 방수지로 목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실러라고 합니다. 그 기초가 미세하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것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거든요. 이 실실러를 붙인 목재를 약간 이렇게 살짝 울퉁불퉁한 기초 위에 놓게 되면은 이 말랑말랑한 이 실실러가 미세한 공급들을 다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목구조 하부에 이런 실실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실러도 지금 보시면 두께가 한 4m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기초의 수평이 4mm 이내일 때는 이렇게 실실러가 눌리면서 그 틈새를 막아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막 곡선이 심한 울퉁불퉁한다면 이 실실러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색깔이 다르죠? 이런 나무들을 방부목이라고 합니다. 방부목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방부액을 주입해서 만들거든요. 방부액을 주입해서 만듭니다. 제일 처음 아랫부분에 이렇게 방부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부목은 잘라보면 이렇게 외곽 부분에는 이렇게 방부액이 먹어져 있는데 이 신부에는 그냥 방부목이 아닙니다. 신부는 그냥 일반 목재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무를 절단하게 되면은 방부액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타공 부분도 목재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타공할 때도 이 앙카의 지름보다 더 넓게 뚫은 다음에 이 사이를 폼으로 충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각 와샤를 사용합니다. 사각 와샤는 이게 돌지 않거든요. 원형 와샤는 돌 수 있는데 사각 와샤를 사용하고 그 다음 스프링 너트 이걸 체결해서 풀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너트를 꽉 조여주면 이 체결이 마무리됩니다. 안정된 인발력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세트 앙카에서 다른 앙카로 개선했습니다. 시공된 모습입니다. 넓은 사각 와셔 위에 이 앙카가 콘크리트 면까지 팍 박히게 되죠. 맨 마지막 꼭대가 다 쓴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3개의 토대목을 잡아주니까 훨씬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차이는 거의 없고 세트 앙카보다 어떻게 보면은 손은 조금 더 가는데 그렇게 막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내부 그 고정하는 철물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플랜트리의 토대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드디어 그 목골조의 꽃이라고 하죠. 골조 공사입니다. 그 매뉴얼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